오늘은 가슴에서 느껴지는 통증 중에서 협심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협심증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서 타는 듯한 혹은 찌르는 듯한 꼭 쥐는 듯한 이런 통증을 느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심장의 위치가 어딘지 아시나요? 우리 심장 어디에 있죠? 주로 왼쪽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거의 정 가운데예요. 정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디가 아프냐면 명치 끝에서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통증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예, 이 위치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거의 대부분 이 위치의 통증은 한 90% 정도가 식도염 때문이고요. 한 10% 정도가 심장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감별하는 방법은 여기가 아프고 뻐근할 때 간단하게 물을 한두 모금 정도, 우유를 한두 모금 정도 이렇게 마셔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도가 타는 듯이 아픈 분들은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그러면 통증이 좀 쉽게 가라앉아요. 근데 심장 문제는 별로 반응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협심증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고 예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심장으로 피를 공급을 해주는 동맥이 있어요.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심장으로 피를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좁아지면은 심장으로 충분히 혈액이 공급이 안 되겠죠. 이 심장은 1분에 60에서 80회 정도를 뛰어요.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뛰고 있습니다. 엄청난 혈액이 필요해요. 근데 이 혈액 공급이 조금이라도 모자라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근육의 혈액 공급이 모자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쥐가 나요. 막 뒤틀리고 경련 같은 게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이 심장 근육이 한 번씩 쥐가 나듯이 경련을 일으키는 그 통증을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협심증의 통증 첫 번째는 가슴이 아주 심하게 아파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아픕니다. 아프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계속 꼼짝 않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하게 아파요. 그냥 뭐 아픈데도 뭐 그냥 신경 뭐 할 일 다 하고 전화 받을 거 다 전화 받고 이런 정도 아픈 게 아니고요. 갑자기 전화 받다가도 아무 소리를 못 낼 정도로 그런 통증이 최소 30초에서 길게는 한 5분, 더 길게는 뭐 꽤 오래 한 30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점점 통증이 지속이 오래될수록 점점 번져요. 해서 가슴 전체로 퍼지다가 턱 밑까지 이제 아프다가 팔 쪽으로 쭉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이런 통증들이 이제 협심증의 아주 전형적인 통증이고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안 되잖아요.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피가 공급이 잘 안 돼요. 하니까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막 숨이 가빠가지고 어지러워지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심장질환이 생기는 주된 원인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훨씬 위험도가 높아요. 당뇨나 고혈압 있는 분들도 위험도가 높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비만이 있거나 지방을 평소에 과도하게 섭취를 한다든지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심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 6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혈액이 탁해지는 경우들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가 걸쭉해지고 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혈관 안에 끈적끈적한 피가 잘 통과를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심장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관절에 피가 안 가면은 관절통이 잘 안 낫겠죠. 근육에 피가 잘 안 가면은 근육이 자꾸 뭉치거나 아프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손발이 차다든지 머리가 자주 어지럽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자, 혈액 안에는 어느 정도 일정량의 기름이 같이 떠다녀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부르죠. 고지혈증 상태가 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잘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에 이런 기름이 늘러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르죠. 동맥경화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혈관이 너무 좁아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협심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전에서 콱 막혀버리면 이제 심근경색, 심장이 이제는 괴사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정말 아주 응급입니다. 30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면 사망할 확률이 50%가 넘을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 협심증이 생기는 경우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안정형 협심증이라 해서 동맥경화증이 점점 진행이 되는 그런 협심증이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혈전이 갑자기 콱 막혔다가 또 빠졌다가 혈전이 갑자기 콱 막혔다가 빠졌다 하는 이런 협심증을 우리가 불안전성 협심증이라고 부르고요. 혈관을 보면 깨끗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협심증처럼 증상이 한 번씩 나타나요.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이 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협심증을 우리가 이형 협심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안정형 협심증은 처음에는 이제 혈관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심하게 운동을 하면은 그때 이제 통증이 느껴져요. 그리고 좀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요. 그게 점점점 이제 증상이 심해져서 이제는 조금 가벼운 운동을 하더라도 한 번씩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렇게 크게 위험에 빠지지는 않아요. 자꾸 이제 문제가 점점 심해지니까 병원 가서 이제 검사해보게 되고 문제를 진단을 하고 회복을 하게 되죠. 위험한 경우는 이제 불안정형 협심증이에요.
쉬고 있는데 갑자기 혈전에 의해서 막힌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통증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혈전이 빠져나가면은 좀 괜찮아지고, 이 경우는 이제 심근경색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형 협심증은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혈관에 한 번씩 수축을 한다 그랬잖아요. 좀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 그리고 혈액 흐름이 밤이 되면은 낮에보다 혈액 흐름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요. 그래서 주로 밤이, 새벽에 이럴 때 이제 가슴이 아파서 깨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혈관 안에 이런 콜레스테롤이 잔뜩 껴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풍선을 넣어가지고는 확장을 시킨다든지, 스타트를 넣어서 좁아지지 않게 예방을 한다든지, 요새는 기술이 좀 더 좋아져가지고는 직접 그거를 긁어내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혈류량이 증가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겠죠. 더 좋은 방법은 2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평상시에 좀 혈액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우리 전통적인 한식들, 식이섬유가 많은 나물 종류의 채소 위주 이런 한식들이 심장 문제나 이런 거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런 음식들을 좀 많이 섭취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혈압과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 좀 잘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혈관이 깨끗해져요. 하루에 한 8,000보씩만 걸어 다니면은요, 우리가 하루 동안 먹는 기름의 대부분을 청소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운동량을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잘 생기게 되겠죠. 만약에 심장 문제가 있는데 담배를 피운다? 그거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하고 같아요. 당장 끊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나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익히셔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좀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자, 어깨동무한의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초진으로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동맥경화도 검사를 한 번씩 해봐요. 혈관이, 말초혈관이 얼마나 잘 탄력있게 수축하고 확장하는지를 측정을 해보면은 이분이 좀 혈관에 문제가 있겠구나 없겠구나라는 거를 안전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너무 좀 안 좋다 싶을 때는 저희가 한 번씩 검사를 의뢰해 보기도 합니다. 어깨동무한의원에만 오면은 다른 한의원하고는 다르게 하는 침법이 있어요. 뭐죠? 어혈침. 그래서 사지말단으로 어혈들을 계속 풀어내다 보면 말초순환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혈액이 깨끗하게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군데만 이렇게 좀 잘 나고 피도 색깔이 까맣던 분들이 치료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골고루 피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골고루 나온다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색깔이 검었던 게 붉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혈액이 이제 깨끗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혈침을 꾸준히 맞는 분들 중에서는 혈압이 떨어지고 혈압약을 끊게 되는 분들도 많고, 이 심혈관 계통에 특히나 상당히 좋은 효과들을 나타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은 혈액이 공급이 잘 되고 충분히 공급이 되면은 회복이 돼요. 염증도 피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이제 살이 재생이 되면서 염증도 더 빨리 가라앉게 되죠. 해서 신장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몸의 많은 부분들의 문제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에 쓸만한, 이 협심증에 쓸만한 좋은 한약재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이름은 이제 신적환이에요. 저쪽에 보면 저희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천사력제약이라는 데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이제 특허들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FDA 3상까지 임상 승인이 나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식약청에서 통과가 돼서 일반 의약품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고, 한의원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는 그런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연의약품이에요. 이 혈관, 관상동맥이나 모세혈관 순환을 개선을 시켜주고 동맥경화도를 떨어뜨려줘요. 혈관을, 딱딱한 혈관을 아주 부드럽게 바꿔주면서 이런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적환에 대해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협심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신적환을 복용을 시켰더니 발생 빈도가 상당히 많이 저하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협심증 때는 혀 밑으로 녹여서 먹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는 빈도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협심증에는 아이소솔비드라고 하는 그런 약을 먹게 되는데, 이 아이소솔비드가 좀 현기증이나 두통을 일으키는 등 해서 한 6주 정도면은 한 35% 정도가 이 약을 부작용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상당히 부작용이 많은데, 근데 거기에 반해서 신적환은 거의 부작용이 없이 오랫동안 장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반적으로 우리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고지혈증에 쓰잖아요. 그래서 스타틴 계열의 지지를 떨어뜨리지만 이게 또 쥐도 잘 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근데 신적환은 그런 부작용 없이 스타틴 못지않게 혹은 스타틴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콜레스테롤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 달분이 98,000원이에요. 좀 비싸잖아요. 비싸죠. 근데 양약에 비해서는 비싸지만은 이게 부작용이 천연물이기 때문에 거의 부작용이 없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면은 혈관 상태나 이런 상태들을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협심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다시 요약을 해볼게요. 이게
여기가 아픈데 이게 심장 문제인지 걱정스럽잖아요. 심장 문제인지 아닌지 위장 문제인지를 감별하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간단하게 물이나 아니면 우유 같은 거 한두 컵 정도 마셔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뽀개질 것처럼 아파요. 그러더니 이 통증이 5분 이상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점점 팔 쪽으로 번져나가고 있고요. 숨을 쉬기가 어렵고 막 숨이 차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때는 어디를 가셔야 돼요? 응급실을 빨리 달려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뭐 이게 이 후유증이 남아있기가 쉬우니까 이런 증상을 만약에 발견할 때 옆에 주변 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증상을 나타낸 분이 있다 그러면 빨리 모시고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자, 그 외에 평상시에 내가 좀 자주 어지러워요.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거나 차고 다음에 손발이 좀 차고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고요. 한 번씩 좀 핑하고 어지러움증도 느끼기도 해요. 가끔씩 한 번씩 가슴이 좀 쪼이듯이 아프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이제 어디를 가서 치료를 받나요? 이때는 이제 어깨 동무 한의원 오시면은 열심히 이제 어혈침 맞고 또 좋은 약 써가면서 이렇게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은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진행되는 걸 예방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상태를 좀 개선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 분들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